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별의 특성 7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별의 진화 파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그림은요. 태양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어디에? HR도 위에. 지금 태양은 어떤 단계죠? 그렇죠. 주계열성 단계죠. 이 주계열성인 태양이 계속해서 진화해서 종말에 이른다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계열성이라 하면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별은 중심부가 있고 외부층이 있는데 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그런 별이죠. 그래서 여기 수소 핵 연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심부는 무엇만 남겠어요? 그렇죠. 헬륨만 남겠죠. 헬륨. 그리고 이 헬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심부는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수축하게 되죠. 왜 수축하게 돼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은 줄어들고 중력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정력합 평형이 깨지면서 중심부가 수축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수축하면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인해서 별의 중심부 바깥쪽에 남아있던 수소가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수소가 분포하고 있는 게 껍질 모양이다 해서 수소 껍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소가 일어난다 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수소 껍질 연소로 인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별의 외부층을 팽창시킵니다. 그러면서 별의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태양에서부터 적색 거성까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중거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거성이 뭐냐면요. 자, 오른쪽 보실게요. HR도 상에서 주계열성과 거성, 중간의 절대 등급을 지닌 항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보다는 밝고 거성보다는 조금 어둡고, 그런데 얘는 별의 항성, 그러니까 항성의 진화상에서도 주계열과 거성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 되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색 거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헬륨으로 이루어진 그 중심부 있잖아요. 별의 중심부가 다시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헬륨 핵이 수축되면서 이 수축으로 인해 발생된 열 에너지가 충분히 중심부의 온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약 1억 켈빈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헬륨이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헬륨 핵이 모여서 탄소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열에너지로 인해 여전히 바깥에 있는 수소 껍질은 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새롭게 다시 정력합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헬륨핵 연소도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모든 헬륨이 이제 고갈되고 나면은 탄소로 바뀌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헬륨이 탄소로 바뀌면서 별의 중심부는 탄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다시 수축하게 되겠죠. 왜? 헬륨 핵 반응이 끝났으니까.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바깥쪽에서는 그 탄소핵 수축으로 인한 헬륨, 그러니까 바깥쪽에 남아있던 중심부 바깥쪽에 남아있던 헬륨이 헬륨 핵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를 헬륨 껍질 연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도 수소 껍질, 남아있던 수소가 연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껍질 연소와 수소 껍질 연소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별의 외부층이 맥동한다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맥동이라는 게 뭐냐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맥박 있잖아요. 이렇게 맥박 뛰는 거. 이거 맥박 왜 뛰어요? 이렇게 손목 팔 안쪽 보면 맥박 뛰잖아요. 이거 왜 뛰어요? 그렇죠. 혈관이 수축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맥박이 뛰는 거잖아요. 별의 맥동이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별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헬륨 껍질 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륨 껍질 연소도 헬륨 핵융합 반응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별이 팽창하게 됐잖아요. 별이 팽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별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헬륨 핵 반응은 1억 켈빈에서 이루어지는데 온도가 조금만 변화해도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팽창하려는 힘이 다시 줄어들면서 수축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축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럼 다시 별이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1억 켈빈이 되면 다시 또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그럼 다시 또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했다가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별이 이렇게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별의 외부에요. 이게 별의 물질들을 이렇게 뿌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별 주변에 뿌옇게 성운을 남기게 되는데 이게 행성 모양이다 해서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는 백색 외성에 이르게 돼요. 우리 백색 외성은 HR도 할 때 배웠죠. 주계열성보다 반지름이 더 작고 그리고 표면 온도는 더 뜨거운데 반지름이 너무너무 작아서 HR도 상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하는 그런 별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백색 외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행성상 성운은 한번 그림 같이 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별 주변에 이제 맥동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별 주변에 별의 물질들을 뿌려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행성상 성운하면 이런 그림들이 많죠. 이런 것도 바로 행성상 성운, 행성 모양이다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얘도 대표적인 행성상 성운 그림이죠. 사진, 전체 사진. 자, 그러면 별의 종말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만약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요, 거성 단계 이후에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의 바깥층은 정력합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과정대로. 그러면서 별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이런 상태의 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맥동. 아까 맥동한다고 했죠? 그리고 변광. 광도가 변한다. 맥동하면서 빛이 변하는 별이다 해서 맥동변광성이라 부르고요. 이 맥동변광성 단계 이후에 별의 바깥층이 우주공간으로 방출돼서 행성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양을 바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아까 전체 사진 봤죠? 그리고 이 별의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해서 크기는 매우 작아지고 그리고 밀도가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화이트 드워프,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별의 진화 과정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예요. 만약에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이라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별의 중심부에서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까는 탄소까지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서 탄소, 규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신 철까지만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이런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은 별은 빠르게 중력 수축하게 돼요. 왜냐면은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팽창하려는 힘이 있었던 건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서 별이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무거운 원소를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돼요. 이 중력 수축을 버티다 못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초신성 폭발이에요. 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요.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심부는 더욱 수축해서 밀도가 매우 커지게 되면은 중성자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중성자별이 뭐냐면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아주 작고 중력이 매우 큰 별을 얘기해요. 밀도도 매우 큰 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런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별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이 매우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자별이 아니라 무엇이 생성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블랙홀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중력이 너무너무 커서 빛조차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빛이 그 사물을 반사했기 때문에 그 반사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홀은 빛을 다 빨아들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금, 은, 우라늄 등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다 별이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발생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태양의 생성 초기에 이렇게 태양 만들어지고 남은 것들이 이렇게 행성에 모이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별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초신성 폭발 당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물질은 초기 성간 물질과 함께 이미 우주 발생 초기서부터 있던 성간 물질이랑 같이 합쳐져서 성운의 일부가 되죠. 그리고 이 성운은 다시 새로운 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때요? 별의 순환의 사이클이 아기별, 성운에서 아기별이 태어났다가 자라서 주계열성이 됐다가 그랬다가 성숙해지면서 적색거성이 됐다가 그랬다가 막 죽어서 뭐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결국에 다시 성운으로 오게 되는 과정이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어쨌든 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별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별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지금 여기 보면은 주계열성, 태양의 사이즈가 있는데 같은 주계열성이지만 조금 더 큰 시리우스 A. 그리고 근데 이거보다 주계열성보다 더 큰 게 거성. 근데 이 거성보다 더 큰 게 초거성. 그러니까 우리 태양보다 초거성은 얼마나 큰 거야? 엄청 크죠? 근데 태양도 그렇게 큰 별이 아닌데 백색외성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 근데 백색외성도 그렇게 조그만데 중성자별은 더 작아. 근데 이 중성자별보다 더 작은 게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저렇게 작은 사이즈로 꾹꾹 눌러 담겨 있으면 어떻겠어요? 밀도가 엄청 크고 중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인데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원시별을 거쳐서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외성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리고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뭔가 조금 질량이 큰 별들은 중성자별,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큰 별들은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는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만나요.